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교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제자를 비슷한 방법으로 추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양산시가 수년간 민원이 제기된 북정동 산단 지역 악취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는 해법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라가야 왕릉인 함안 마리산 고분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마리산 고분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쉽게 보기 힘든 고분 내부의 모습도 모형과 영상 기술로 재현됐습니다. 경남 지역 해역에 발령된 고수온 경보가 26일 오후 2시를 기해 전면 해제됐습니다. 신고된 피해액만 111억 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도시가 급속하게 성장한 만큼 지역에서는 악취의 민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산시가 수년간 민원이 제기된 북정동 공업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네, 지역의 고질적 악취 민원을 해결하는 해법이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편리한교통으로 양산의 대표 주거단지로 자리 잡은 북정동.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악취를 호소합니다. 산을 깎아 공업지역이 조성된 뒤 더욱 심해졌다고 밝힙니다. 냄새는 굉장히 악취가 사람을 뻘길 올라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창문을 못 열어놓습니다. 이 주민들이. 이제 그런 악취이기 때문에 오죽해가지고 주민들이 하루 이틀 따위고 이렇게 맨날 건의하고 싸우겠습니까만. 양산 북정동 인근 공업지역 중 악취와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공장은 200여 개. 악취 방지 시설도 있고 배출량도 법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지만 공장들의 여러 냄새가 섞이면서 주민들의 체감 악취는 배가 됐습니다. 지난 한 달 현장 행정실을 설치해 직접 생활하며 민원을 들어왔던 양산시는 해법을 냈습니다. 이에 오는 12월까지 산단 앞에는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7,800여 제곱미터의 완충 녹지가 조성됩니다. 2,000여 그루의 나무도 심어 방풍림 효과도 내게 됩니다. 여기에 지역 곳곳의 악취 민원까지 해소하기 위해 경남 최초로 악취 통합 관제센터도 구축돼 운영됩니다. 이곳이 녹지 공간으로 형성되어야 있어야 될 공간입니다. 사라진 산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산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높은 언덕이라도 하나 만들어내면서 조경을 하고 식재를 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벌써 악취를 잡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이 행정을 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양산의 전체 악취 민원은 1,5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양산의 이번 시도가 도시 발전에 따른 악취 성장통을 겪는 지자체의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아라가야 왕릉인 함안 마리산 고분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마리산 고분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관은 내부를 보기 힘든 고분한 모습을 모형과 영상 기술로 재현해 아라가야 무덤의 변화와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아라가야 최고 통치자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마리산 사오분입니다. 돌로 된 곽을 두르고 그 안에 관을 배치한 돌던널 무덤으로 아라가야 고유의 축조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지만 고분의 특성상 무덤 내부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아라가야 왕릉의 역사와 변화가 마리산 고분 전시관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전시관은 모형과 영상을 활용해 아라가야의 무덤 형태를 고스란히 재현했습니다. 아라가야 유물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미디어 아트로 표현돼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봉황장식 금동관이 출토된 45호분과 마갑종 등 마리산 고분군 주요 무덤과 축조 기술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안군은 새로운 전시 기법을 활용한 전시관을 통해 마리산 고분의 세계 문화유산적 가치를 알릴 계획입니다. 고분 전시관의 개관으로 고분군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소개함으로써 세계유산적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마리산 고분군을 찾는 탐방객들의 마리산 고분군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야사 복원과 함께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함안군. 가야의 고분군을 재조명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24일 태풍 오마이스 당시 기장군의 한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변 마을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범람인데요. 네, 첫 피해 당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자정쯤 기장군 임기마을의 상황입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변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의 또 다른 하천의 모습입니다. 파도처럼 들이친 물살이 마을 쪽으로 빠르게 흘러들어갑니다. 태풍 오마이스 당시 CCTV에 담긴 영상입니다. 한꺼번에 쏟아진 물폭탄에 주민들은 미처 대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순식간에만 우리는 그렇게는 오만 게 다 둥둥둥둥둥 떠가지고 다 떠. 아유 무실한 자만 하여튼 노이로지 걸리려 한다니까요. 비만 오면.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빗물이 마을을 관통하는 하천으로 모여 하류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주민들은 다리를 받치는 교각이 물의 흐름을 방해해 범람했다는 주장입니다. 폭 10m 정도 되는 하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절반 가까이 토사와 돌덩이들이 언덕처럼 쌓여 있습니다. 물길의 3분의 1을 돌덩이들이 막고 있는 구간도 발견됩니다. 하천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면 바로 아래까지 돌이 쌓여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많은 양의 비가 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상 설계되어 있는 이 하천가의 이 도로를 빨리 계획대로 설계해가지고 시공을 해서 도로를 정비하고 하천도 정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장군은 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일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하천과 연관된 구간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람을 막기 위해 몇 차례 하천 준설을 시행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피해가 반복된 데 이어 근본적인 대책도 언제 마련될지 불투명한 상황. 하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오늘 또 비만 오면 혹시나 하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정황이 잇따랐던 진주시, 그중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교사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해당 어린이집은 위탁 운영기관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한 달여간 원생을 7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던 진주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 가해 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원장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상 재판부가 학대 사실을 인정했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여전히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에 A등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평가는 4개 평가 지표에 따라 A부터 D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국가기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선생님이나 식재료나 식단이나 이런 부분들 좋은 점이 있을 거다라고 좀 많이 신뢰하고. 학대 정황이 드러난 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그런데 한국보육진흥원은 이후 10월에 진행된 현장 평가에서 이 어린이집에 좋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아동학대가 일어났음을 알고 있고 그때는 이제 경찰에서 수사 중이었고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이어서 너무나 명백하게 아동학대라는 것이 경찰 조사 중이고.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등급을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재판 판결 이튿날인 25일 오후 진주시의 위탁 운영기간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셈입니다. 진주시는 취소 신청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안으로 위탁 운영기간 취소를 완료할 계획, 동시에 진주시가 내렸던 원장 3개월,
보육교사 2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어린이집 측의 행정소송도 의미를 잃을 전망입니다. SCS 조사입니다. 초등학생 제자 2명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교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올해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돼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A씨는 그전 초등학교에서도 한 여학생을 주말에 학교로 불러내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으며 오는 31일 A씨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 25일 밤 9시 6분쯤 통영시 사량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30대 남성 A씨가 낙뢰를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해경은 A씨가 갈고리가 달린 긴 막대기로 어장 부위를 잡으려던 순간 낙뢰를 맞고 쓰러졌다는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재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해역에 내려졌던 고수온 경보가 26일 오후 2시를 기해 전면 해제됐습니다. 경남 해역에는 지난달 12일 관심 단계를 시작으로 지난 4일에는 경보로 상향되는 등 46일간 고수온 특보가 유지됐습니다. 26일까지 통영과 거제 등 경남 5개 시군에는 고수온으로 인해 111억 800만 원의 피해가 신고됐습니다. 경남도는 특보 해제 이후 10일간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합동 조사를 거쳐 복구 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원 갈매산 입구에서 놀다 실종된 3살 아이를 구한 장세영 나점신 부부에게 창원시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장 씨 부부는 지난 13일 저녁 갈매산에서 아동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수색 작업에 참여해 14시간 만에 아이를 발견하고 구조했습니다. 밀양시 부북 상동을 잇는 국도 58호선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은 밀양 부북면 위양리에서 상동면 옥산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비 719억 원을 들여 총 길이 5.29km의 2차로 국도가 건설됩니다. 밀양시는 국도가 개통되면 밀양 시내를 통과하는 국도 24호선과 국도 25호선의 통행량이 분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창녕에서 10농가 중 5농가는 1억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녕군은 자체 조사 결과 군 전체 7천여 농가 중 19%에 이르는 1,300여 농가가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물로는 마늘과 양파 농가가 940여 농가로 가장 많고 축산, 복합 영농, 과수 농가 순입니다. 군은 농축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창원시 협의회가 16일 창원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500만 원 상당의 창원사랑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창원시는 기탁받은 성금을 50세대 저소득층에 10만 원씩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와 경남문화원 연합회가 26일 군청에서 공룡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문화원 연합회는 엑스포 홍보를 지원하고 역사 탐방 등을 통한 관람객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협약 업무에 이어서 고성문화원은 200만 원 상당의 예매권을 구입했습니다. 창원시의 상반기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상승해 고용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창원 지역 취업자는 52만 1,6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8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분야가 1만 4천여 명 증가했고 반면 농업과 임업, 어업 분야 취업자는 5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